지금 속보가 떴는데요. 그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 김종인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했다. 미래통합당에서 그런 속보가 떴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직 나오질 않았는데요. 예, 그렇게 영입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김종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보수 우파 내에서 또 실망을 할 수도 있고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 여지가 있는데, 그래도 사실은 이 김종인만큼 문재인을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우파의 힘만으로서 이길 수 있는 선거라고 하면은 우파 힘만 가지고 하면 되겠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래서 연합을 하는 거잖아요. 결집을 하는 거거든요. 결집을 하는데 삼국지 같은 데 보면은 그 조조가 관우를 그렇게 얻고 싶어 하잖아요. 왜? 자기는 좀 간악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관우가 상당히 우직하면서 신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장수들에게 있어가지고 신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우를 얻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상대 진영을 너무 잘 아는 그 사람이 오면은 그 상대에게 아픈 그런 사람을 데리고 올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상대편에서도 전공을 많이 세운 사람일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이 넘어오게 되면은.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영입할 때에 저 사람이 옛날에 이런 일을 했어. 저 관우라는 장수가 그 조조편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정리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유비하고 같이 있을 때. 만약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누구를 죽였네 해서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세를 확장을 할 수가 없고, 그런 개인적인 것이 있을 수 있고, 혹은 경제민주화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병태 교수라든지 정규재 선생이 많이 공격을 하는 것처럼, 그렇지만은 김종인을 데리고 와서 지금 경제민주화라든지 소득주도 성장하자고 데리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사실은 선거대책위원장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참 안타까운 것이 그 황교안 총리가 지금 그 종로에서 얼마 전까지 그렇게 했거든요. 방역하는 걸 가지고 다니면서 그 소독약을 가지고 방역을 하고 그렇게 하고 지역구를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전체적인 또 책임도 져야 되는데, 또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저희가 볼 때는 시간 낭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일을 처리해야 하실 분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 승리를 위해서, 아니면 공천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피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될 시간에, 사람이 시간이라는 게 딱 정해져가 있거든요. 황교안 총리에게 48시간이 하루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에. 그러니까 자기 집중할 거 집중하고 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작은 일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니면 급박하게 우파 내부에서 돌아가는 시계가 있는데 그런 것을 보지 못하고 놓치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참 안타까웠는데,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와서 너무 문재인을 잘 알거든요. 너무 좌파를 잘 안단 말입니다. 좌파 문재인이 선거할 때 선거대책위원장을 해서 문재인이를 당선시킨 사람 아니겠어요. 박근혜 때 선거대책위원장을 해서 당선시킨 사람 아니겠어요. 이 선거판을 너무 잘 알아요. 그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던데, 박근혜가 이길 것 같으니까 김종인이가 해서 이긴 것이다. 박근혜가 이제는 그 분위기를 탔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김종인이가 왔다. 문재인이 때도 마찬가지다. 문재인이가 이길 것 같으니까 김종인이가 선거대책위원장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은 그렇게 될 수 있었을지 없었을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종인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에 대해서 칼을 좀 갈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배신을 당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사람들은 우파 입장에서는 장수로 쓰기에는 좋잖아요. 적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큰 선거를 치러봤기 때문에 해본 사람이 잘한단 말입니다. 한편으로 말하면 기술자거든요. 기술자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정규재 주필이라든지 우파 내부에서 지금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그런 거룩이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나이가 80이거든요. 뭐 대통령을 할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을 할 것도 아니고 아마 이것을 마지막 자신이 문재인을 자신의 손으로 세웠기 때문에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국민에게 빚을 갚는 심정으로 지금 마지막으로 국민에 대한 봉사, 국가에 대한 봉사 차원에서 하는 성격이 있는 것 같으니까 우파에서 김종인이에 대해서도 너무 지금 이 전쟁이 나 있는데 기스를 내게 되면은 이게 치명타가 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우리 생각할 때는 김문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시면 좋은데 그렇게 할 때에 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중도 피해에 대한 표 계산 때문에 김종인이를 불러들인 것 같으니까 우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여유 있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칼을 가지고 김종인이도 그러면 장수가 되는 거거든요. 장수가 되는데 우파 내에서 김종인이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 있어 가지고는 좀 기스내는 발언들을 안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선거를 망칠 수는 없잖아요. 김종인이를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으려 하는 것도 아니고 김종인이가 경제정책을 관여할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인데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국민에 대한 그런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문재인이를 자신이 세웠으니까 자신의 손으로 심판을 하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 가지고 김종인이만한 어떻게 보면은 적격자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김종인이만한 적격자가 없을 수가 있어요. 적을 너무 잘 알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점 불태라고 했습니까? 100번 싸워가지고 물러서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런 측면에서 김종인이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입장으로 기스를 혹시 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선거 끝나고 나서 해야 된다. 지금은 우리가 뭉쳐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더 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더 큰 적이 있고 이 심각한 전쟁이 있으니까 선거 전쟁이 있으니까 이 전쟁에서 김종인이에 대해서 기스를 내지 않는 그런 기스를 내지 않았으면 한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죽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미운 건 미운 거고 생각이 다른 건 생각이 다른 거고 지금 무슨 대통령 뽑는 거 아니잖아요. 김종인이가 나이가 80인데 이거 지금 문재인이를 뽑은 문제에 있어 가지고 자기가 돌이킬 수 있으면 마지막 국가에 대한 봉사 하겠다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아멘.